지금 경기와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와 흐름을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녹색 선이 뭐냐? 주식시장의 연간 변화율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랐냐 떨어졌냐 몇 퍼센트 올랐냐 요걸 볼 수 있는 변화율이고, 주황색 선은 미국의 GDP의 또 연간 변화율입니다. GDP는 뭐 다 아시는 대로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했더니 아무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고안된 게 바로 GDP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GDP의 연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경제 성장률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GDP의 변화율, 즉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의 변화율을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주식시장이 잘 오르고, 경제 성장이 감소할 때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걸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거는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이고, 그림에서 1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주식시장과 GDP의 변화율이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너무 많이 움직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결정되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까지 우리가 전부 다 맞출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특히 작년과 올해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작년부터 올해 초 정도까지만 해도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요.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이게 경제가 한참 좋아지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땠죠?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경기 성장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작년부터 하락했어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 그러죠.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라는 게 이런 통화정책뿐만 있는 게 아니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환율도 있을 수 있고 국채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변화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기적인 변수를 우리가 모두 판단하고 주식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수고는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보고 이것을 예측하고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국내 코스피에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림처럼 미국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의 흐름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원달러 환율과 연관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바로 그림이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인데요. 장기적으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푸른색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주황색의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 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외인들이 자금을 집어넣고 뺄 때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원화가 앞으로 강세로 변화하는 구간,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가 된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계속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을 뺍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354원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이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그런 거죠. 자, 이 환율의 변화, 이걸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확한 시점은 절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크게 나빠지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까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언젠가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더 있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금처럼 꾸준하게 올라가서 2,000원, 3,000원 넘기고 그 상태가 유지될까요?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하거나 훨씬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면 원화 강세 구간은
언제든지 미래에 돌아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코스피를 뭐 사야 되는 거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떨어질지 이건 뭐 제가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투자는 어떤 게 핵심입니까? 변곡점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런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데, 향후 미래에 어떤 계기를 맞아서 원달러 환율이 반전되는, 즉 떨어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시장일수록 뭐 우리나라 코스피는 안 돼, 네, 쓰레기야, 이제 버려야지 하면서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변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거시적인 환경이 변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 이런 사이클 투자자, 우리처럼 변곡점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겠죠.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앞서 같이 살펴본 대로 이렇게 실물 경제의 변화, 요걸 체크하는 건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변화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면서 실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주요 경제 지표는 ADP 비농업 민간 고용 지표, 이거예요. ADP는 정부 및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미국 내 약 57만 개 이런 회사에 급여를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용 및 급여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죠. 특히 비농업 부분에 약 35만 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2천만 명의 정보가 매주 수집이 됩니다. 엄청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죠. 특히 ADP 비농업 고용 민간 보고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보다 이틀 전에 발표되는데, 신뢰도가 워낙에 높고 잘 들어맞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노동부 고용 지표에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13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어요. 쭉 낮아지고 있죠. 이게 낮아진다는 거는 실물 경제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이 과거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엑셀로 만든 거라서. 요쪽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고 요쪽이 코로나 당시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왼쪽에 붉은색 박스를 보시면은 이게 가운데가 종합이에요. 이 종합적인 비농업 고용 상태가 어느 정도 증가하냐인데, 이게 기울기가 쭉 올라갈 때는 비농업 고용이 빠르게 늘다가 이게 완만해진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가 더딘 거죠. 지금 발표된 지표처럼 고용자 수가 점점 더뎌지고 있죠.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빵 터졌고, 코로나 이전에도 보시면 고용자 수가 점점 완만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특히나 여기 빨간색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의 고용자 수는 좀 선행해서 먼저 빠지고, 서비스업 고용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또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터지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고용이 먼저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우선 제조업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점점 종합적으로 비농업 고용이 점점 완만해지는 이런 상황이다. 물론 당장 고용이 둔화된다 그래서 갑자기 막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기 2008년을 보시면은 고용이 둔화되는, 이렇게 완만해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도 뭐 한 6개월 이상 가까이 완만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지금 상황처럼 이게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구간은 점점 주의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은 맞고요. 그래서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는 하반기에 반등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등할 때마다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당연히 주식의 비중을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주식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될지 요 반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고용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제조업 부분에 고용이 먼저 이렇게
둔화되고 꺾이고 난 다음에 서비스업은 그 나중에 좀 천천히 따라와요. 근데 지금 제조업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보면 다행히 아직도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당장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심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단기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하반기에 반등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하반기에 반등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강하게 반등을 주면 시원하게 뛰어내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좀 안 좋죠. 경제 지표를 제가 다뤄드리는 입장에서 저는 항상 객관적일 필요가 있죠. 왜냐, 어떤 분들은 지금 손해가 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의견을 듣고 싶으실 거고, 반대로 손절을 뭐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손절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빠지기를 기대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든 폭락한다 이런 해석을 내려주길 바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경제지표를 다룰 때는 어느 한쪽 분들께 치우쳐서 그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경제지표를 분석하면 안 돼요. 항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는 마음이 다들 편치 않으니까 별로 소리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막아놨어요. 그래야지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이 좀 막혀져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현재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움직임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알아봤고,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봤고요. ADP 비농업 민간 고용자 수 변화를 통해서 현재 경제와 주식시장의 움직임, 큰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